번째 강좌, 오늘은 프리미어를 이용한 베이직 비주얼 에디팅과 필름록 비디오 형태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리는 짧은 강좌가 되겠는데요. 베이직은 에디팅, 어떤 툴을 이용해서 에디팅을 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트랜지션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 오디오와 비디오의 싱크로나이징, 그러니까는 싱크를 어떻게 맞추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비디오를 만들기 위한 마스크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화면을 보다 와이드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크롭하는 방법, 그리고 색상 보정을 영화처럼 만들 수 있는 리미트리 컬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딩 타이틀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레거시 타이틀에 대해서도 이 강좌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를 같이 혼용을 해서 고급 애니메이션은 애프터 이펙트로 만들어서 프리미어 영상에 첨부를 하게 되는데요.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는 서로 호환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하는 방법, 프리미어 영상을 어떻게 애프터 이펙트로 가지고 가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다시 프리미어로 가지고 가는지 두 개의 혼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미어를 오픈하면 이런 창이 뜰 것이고 뉴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뉴 프로젝트를 찾아줍니다. 그다음 로케이션 원하는 위치에다가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주면 프리미어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네, 애프터 이펙트랑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살짝 다르기도 한데요. 애프터 이펙트를 이해했으면 프리미어는 굉장히 쉬운 툴이라고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일단은 모든 파일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프로젝트 창 한번 파일을 불러들여 보겠습니다. 임포트 스타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주면 파일을 임포트할 수 있고요. 첨부된 파일 중에서 베이직이라는 폴더를 열어서 mp3 파일과 mp4 파일들을 동시에 다 선택해서 임포트합니다. 네, 이렇게 파일들이 뜨게 됐고요. 이게 리스트 형식이고 왼쪽 하단에 보게 되면 썸네일 형식도 이렇게 있습니다. 원하는 형식으로 파일을 볼 수가 있겠고 이 파일들 중에 영상 파일만 선택을 해서 드래그해서 이 타임라인 창에 똑 떨어뜨려 주면 이렇게 파일들이 타임라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역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영상을 미리 보게 할 수가 있고 타임 인디케이터를 위치 이동해서 화면에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A1, V1 뭐 이렇게 돼 있는데 A1은 오디오라는 얘기고 V1은 비디오라는 얘기입니다. V라고 돼 있는 곳에는 비디오 파일을, 오디오라고 돼 있는 곳에는 오디오 파일을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스페이스바 눌러서 확인하면 알겠지만 이 클립은, 이 영상은 굉장히 길어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큼만 사용하고 싶어요. 제가 사용하고 싶은 곳은 바로 이 부분, 이렇게 다리 움직이는 이 부분부터 한 이 정도 사용하고 싶은데 지금 굉장히 길죠. 영상을 편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여기 있는 툴박스에서 레이저 툴이라고 하는 면도칼처럼 생긴 이 툴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툴만 있으면 영상 편집, 컷 편집을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주고 네, 저는 이 부분, 타임 인디케이터 이 부분부터 영상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해주고 또 타임 인디케이터를 위치 이동해서 사용하고 싶은 미리 보기 화면만큼 전 이 정도까지만 사용하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서 또 레이저 툴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분리가 되면 다시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불필요한 이 부분을 딜리트 키로 지워줍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지워줍니다. 그렇게 되면 영상 중간중간에 있었던 이 부분이 공백으로 남는데요. 이 공백으로 남는 부분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리플 델릿이라는 명령어가 뜹니다. 리플 델릿을 선택해주면 0클릭과 클립이 한꺼번에 찰싹 달라붙게끔 되고요. 비어있는 이 공간도 마우스 오른쪽 클릭, 리플 델리트 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붙여줍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마찬가지 두 번째 클립도 스페이스바 눌러서 원하는 영역만큼 선택을 해주는 거죠. 레이저 툴로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해주고 필요 없는 부분은 델리트 키로 지워 없애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리플 릴릿으로 붙여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상을 스페이스바 눌러서 미리 보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여러 차례 한 다음
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붙여주는 방법으로 영상 편집을 하게 됩니다. 이거 외에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는데 이 영상 클립을 더블 클릭하든지 혹은 프로젝트 창에서 필요한 영상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소스 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소스가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마커라는 게 있습니다. 살짝 드래그 더 들려줘 볼게요. 네, 마커가 두 개가 필요 있는데 이거는 마크 인, 마크 아웃. 내가 원하는 영역을 이 부분으로 선택을 해서 타임라인에 집어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미리 보기를 해주고 네, 내가 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마커를 하나 찍고 혹시 원하는 영역이 이 부분이다. 그러면 마커 아웃을 찍어줍니다. 그럼 이 부분에 구간이 생겼는데요. 좀 더 갈까? 네, 좀 더 가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이렇게 마커를 찍어주면 이 영역을 나는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임포트, 인서트 혹은 오버라이트 있는데요. 인서트와 오버라이트 중에 오버라이트는 기존에 있는 클립을 다 없애고 새로 편집한 이 부분을 집어넣는 거고 이 부분은 기존 영상 위에 지금 편집한 이 부분을 다시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걸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번에 오버라이트 사용해서 이렇게 화면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불필요한 것은 지워 없애고 리플 딜리스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영상이 편집이 어느 정도 됐네요. 자, 영상 클립을 촬영을 한 다음 촬영된 영상은 레이저 툴로 편집하거나 혹은 소스 창에 이 마커들을 이용해서 오버라이트 하는 방법을 쓰거나 원하시는 대로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네. 그런 다음에 오디오가 있을 텐데 오디오 싱크를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넣고요. 네, 오디오를 맞춰줄 건데 네, 이게 배경음악과 클립들이 싱크가 딱 들어맞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디오와 비디오 싱크를 맞춰야 될 텐데 그럴 때 오디오 파일을 더블 클릭 혹은 여기서 더블 클릭 하게 되면 역시 또 소스 창에 오디오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미리 마커라는 걸 만들어 놔서 찍어 놨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없애야 되겠죠. 제가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클리어 올 마커스에서 모든 마커를 지우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원하는 곳에 이렇게 마커를 찍어 네, 여기선 이게 마커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원하는 곳에 마커를 이렇게 하나 찍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디오 상에서 내가 원하는 영상이 변경되기를 원하는 곳에 마커를 미리 찍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커를 찍게 되면 어때요? 여기 이렇게 마커가 다시 생겨 있는 게 보이죠? 이 마커에 이 영상 클립들이 가서 찰싹찰싹 달라붙으면 영상과 오디오의 싱크가 딱 들어맞게끔 됩니다. 키보드에서 플러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줌인해서 타임라인을 잠깐 키워서 볼 수가 있어요. 줌인으로 플러스 키를 눌러서 살짝 키워보고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줌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요 클립이 요 음악 싱크에 딱 들어맞게 하려면 툴박스 중에서 리플 에디트 툴이라고 두 번째 툴인데요. 요 리플 에디트 툴이 있습니다. 요 리플 에디트를 사용하면 돼요. 이 리플 에디트를 선택해서 클립에 얹힌 다음 드래그해서 첫 번째 마커에 살짝 갖다 놓으면 자석처럼 까만 줄이 생기면서 찰싹 달라붙게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서 찰싹 달라붙고 아이고 여기도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필요한 영역에 지금 클립이 3개,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마커를 너무 많이 찍었죠. 그래서 필요한 클립 개수만큼 마커를 만들어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해보면 네, 뭔지 아시겠죠? 영상과 오디오의 싱크를 맞추는 방법입니다. 오디오의 마커를 만들고 마커의 클립을 갖다 맞추면 오디오 싱크가 이렇게 맞게끔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오디오가
기본적으로 촬영했을 때 나오는 이런 오디오가 있고 내가 백그라운드에 집어넣은 오디오가 있는데 이게 둘이 겹치면서 원하지 않는 오디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오디오의 사운드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필요하다면 이 오디오를 제거해야 될 텐데 제거하는 방법은 내가 선택한 클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고 거기 언링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언링크를 클릭해주면 오디오와 비디오의 링크가 풀리면서 오디오와 비디오가 분리가 되는데 분리가 됐을 때 두 번째 오디오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아니고 죄송합니다. 델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면 돼요. 그럼 이제 오디오가 자체 녹음됐던 오디오는 사라지고 배경 오디오만 남게 되죠. 필요하다면 오디오를 남겨두고 필요 없다면 지금처럼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이 mp3 파일은 3분이 넘고 영상은 겨우 19초, 20초에 끝나버리죠. 영상이 끝나는데 오디오 계속 나오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오디오 필요 없는 오디오는 제거해주면 되는데 역시 똑같아요. 이 레이저 툴로 오디오 끝부분을 클릭해서 분리를 시키시고 선택 툴로 뒷부분의 오디오를 선택한 다음에 델리트 키 눌러서 제거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오디오가 이런 방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잘려버리면 되게 어색하죠. 그래서 페이드 아웃 오디오가 서서히 줄어드는 페이드 아웃을 만드셔야 되죠. 그 페이드 아웃은 오디오 트랜지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디오 트랜지션은 이 부분 오른쪽 옵션에 가면 이펙트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펙트 메뉴를 클릭해주면 여기 여러 종류의 트랜지션과 이펙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오디오 트랜지션을 가서 디졸브라는 메뉴에 크로스 디졸브 하나만 알면 돼요. 다른 거는 굳이 미안합니다. 비디오 트랜지션이 아니라 오디오 트랜지션에 크로스 페이드에 컨스턴트 파워라고 되어 있는 이 오디오 트랜지션 하나만 알면 되겠는데 이 오디오 트랜지션을 오디오의 끝부분에 똑 떨어뜨려 주세요. 드래그 앤 드랍. 플러스 대가로 키보드의 플러스 키를 역시 눌러서 화면을 좀 줌인을 해주고 타임라인을 줌인 해주고 이 부분에 컨스턴트 파워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늘려서 시간 조절을 하면 됩니다. 스페이스만 눌러서 미리 보기 하면 음악이 서서히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을 더 길게 하면 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서히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오디오 끝부분에는 컨스턴트 파워를 넣어서 점점 페이드 아웃, 음악이 점점 사라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은 되게 귀여운 영상이기 때문에 굳이 뭐 트랜지션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촬영한 영상 중에는 분명히 트랜지션이 필요한 영화의 트레일러처럼 그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트랜지션, 클립과 클립 사이에 장면 전환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트랜지션은 마찬가지로 이펙트 창에 윈도우 아니 비디오 트랜지션을 클릭해서 아까 얘기했던 디졸브에 가서 크로스 디졸브, 딥 투 블랙, 딥 투 화이트 셋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되게 많은 종류의 트랜지션이 있는데 시간이 되면 한 번씩 눌러보시지만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고 기본적으로 크로스 디졸브랑 딥 투 블랙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트랜지션을 쉽게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크로스 디졸브부터 이 트랜지션은 요 클립과 요 클립 사이 집어넣어 볼게요. 크로스 디졸브로 드래그해서 클립과 클립 사이 똑 떨어뜨려 줍니다. 역시 키보드에 플러스 키를 눌러서 보면은 크로스 디졸브가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그럼 크로스 디졸브가 무엇인가? 스페이스를 확인해 볼게요. 클립과 클립 사이가 서로 반투명하게 겹쳐지면서 트랜지션이 일어나죠. 이것을 바로 크로스 디졸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클립과 세 번째 클립 사이에 딥 투 블랙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클립과 클립 사이에 똑 떨어뜨려 주면 여기 딥 투 블랙이 들어가 있죠. 타임 인디케이터를 앞으로 가지고 오고 스페이스를 눌러서 어때요? 이렇게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검은색으로 트랜지션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딥 투 블랙이라는 트랜지션이고 딥 투 화이트는 역시 흰색으로 무언가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날 영화 트레일러에서 보면 검은색으로 클립과 클립 사이가
장면전환 되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이 딥 투 블랙이라는 트랜지션 이펙트를 사용한 거죠. 매우 간단합니다. 모든 이펙트는 드래그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클립에 떨어뜨리기만 하면 다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트랜지션은 꼭 모든 클립에 필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작업해 놓은 혹은 촬영해 놓은 영상 컨셉에 맞는 트랜지션을 이용하면 되고, 트랜지션 굳이 필요 없으면 그냥 지금처럼 컷 편집만으로도 영상을 붙여주거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가 엔딩 크레딧을 한번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 레거시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게 바로 엔딩 크레딧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레거시 타이틀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타이틀이 만들어질 건데, 여기에다가 타입 툴을 이용을 해서 엔딩 폰트는 한글 폰트는 반드시 한글 폰트를 찾아서 사용을 해야 되고, 영문 폰트는 반드시 영문 폰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한글과 영문은 서로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만 깨지지 않고요. 영문 텍스트는 영문을 사용해야지만 깨지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주의해서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네, 저는 감독, 홍길동, 폰트 사이즈 이런 것들은 여기로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디자이너 누구, 에디터 누구, 조명 누구 이런 식으로 엔딩 크레딧을 만들어주고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필요한 영역에다가 얘를 놓아주면 되겠죠. 정중앙, 오른쪽. 저는 요 오른쪽에다가 놓겠습니다. 얘가 롤링을 해야 되죠.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밑에부터 위로. 그럴 때는 여기 옵션이 있는데 이 부분 로렌 크롤이라는 옵션인데요. 요거를 클릭해서 롤을 클릭해주고 시작점과 끝점을 잡아주고 이진 값은 15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15 정도를 넣어주면 됩니다. OK 버튼 눌러주고 여기 OK 버튼 누르시고 엑스프레션 눌러주면은 프로젝트 창에 이렇게 타이틀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타이틀을 영상의 끝부분에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올라가죠. 너무 순식간에 올라가죠? 이럴 때는 이 크레딧의 뒷부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길게 늘려주면 늘려주는 만큼 속도가 늘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네, 이런 방식으로 엔딩 크레딧을 아주 쉽게 올라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영상을 에디팅하는 방법, 레이저 툴로, 그다음에 오디오 싱크 맞추는 방법, 엔딩 크레딧 올리는 방법, 오디오 트랜지션, 비디오 트랜지션 사용하는 방법,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파일에서 임포트 파일들을 임포트한 후 첫 번째 파일부터 순서대로 타임라인에 떨어뜨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립들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시고 네, 오디오 파일을 집어넣었습니다. 오디오 파일의 싱크는 이미 맞춰놨으니까 리플 에디트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오디오 마카에 클립들을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색 보정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창 하단에 New 아이템을 클릭해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V2에 놓고 이렇게 모든 클립을 커버하게끔 잡아당긴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루미트리 컬러를 가서 색 보정을 위한 베이지 컬러 커렉션을 클릭해주고 밝기, 화이트 밸런스, 기타 등등을 원하는 느낌이 되도록 조절을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밝기 보정의 기본이 바로 이 루미트리 컬러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베이직이 끝났으면 크리에이티브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필름 룩, 그러니까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색상 보정을 위해서 원하는 프리셋들을 클릭합니다. 저는 골드러시 HDR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서 역시 밝기랑 색조 등등을 옵션을 이용해 조정을 해서 원하는 컬러톤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아주 쉽게 영화톤 느낌으로 이렇게 색 보정, 컬러 커렉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미트리 컬러를 추천하고요. 네, 오디오가 좀 길죠? 역시 레이저 툴로 오디오 뒷부분을 잘라주고 젤네틱으로 지워 없앴습니다. 오디오가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되게 하기 위해서 이펙트 창에 가서 오디오 트랜지션에 크로스 페이드, 컨스턴트 파워를 오디오의 끝부분에 집어넣고 약간 속도감을 위해서 컨스턴트 파워를 좀 잡아당겨서 길게 만들면 오디오가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스크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타입 툴을 이용을 해서 화면에 타입을 입력합니다. 오디오 정글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에센셜 그래픽스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타이트 텍스트들의 모든 옵션을 조정하시면 되겠고 혹시 이 창이 없다면 윈도우의 에센셜 그래픽스를 클릭하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부분에서 정글 위치 부분을 좀 변경을 할 텐데요. 네, 정글을 더블 클릭을 해서 드래그해서 혹은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고 글자 모양을 헬베티카 누이 볼드를 좀 바꿨고요. 위치도 좀 예쁘게 조정을 다시 해주고 얘를 디플리케이트를 해야 되는데 레이어가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메인 메뉴의 시퀀스에 가면 Add Tracks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트랙을 몇 개 늘려서 조정 레이어를 상단으로 위치를 변경해주고 Alt키를 눌러서 두 번째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상단으로 올려준 복제가 됩니다. 복제가 된 이 레이어에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이 바위 영역의 이 부분을 감춰지도록 마스크를 그려줍니다. 네, 마스크를 그려주고 위쪽이 좀 보이지 않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패더 영역을 좀 줄여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오퍼서티를 100%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 부분이 감춰지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다시 선택한 복제된 클립을 패더 수치를 역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고 마스크 패스 키를 하나 만들어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서서히 위치 이동한 다음에 오퍼서티의 값을 조정을 살짝 하면서 마스크의 위치를 애니메이션이 바뀌는 위치마다 이렇게 가려지도록 위치를 하면 키가 지금 보시다시피 키가 생기게 되니까 이렇게 타임 인디케이터를 조금씩 움직여서 마스크 위치를 변경해서 패스 키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상단 레이어는 가려져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겠죠. 두 번째 클립을 선택해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Replace with 애프터 이펙트 컴포지 선택을 해주면 바로 애프터 이펙트 점프해서 오게 됩니다. 정중앙을 만들기 위해서 타이틀을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R을 눌러서 룰러를 만들고 룰러에서 드래그를 해주면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여기 가이드라인을 정중앙에 좀 맞춰주고 정글을 입력했습니다. 타입 툴로 정글을 입력한 다음에 타입 툴 타임을 선택을 해주고 마스크를 이용해서 쉐이프 툴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요게 알파맨 마스크 상단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트랙 맷에 가서 알파를 선택해주면 보시다시피 윗부분만 마스크가 적용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두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서 탑이라고 컴포지션을 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탑 하나 만들어 프로젝트 창에 가게 되면 탑 컴포지션이 있고 얘를 컨트롤 D를 눌러서 리플리케이트를 한 다음에 이름을 다운이라고 변경해 주겠습니다. 버튼이라고 변경해 주겠습니다.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좀 전에 만들어 놨던 마스크가 있겠고 마스크 영역을 선택을 해서 선택 툴로 마스크 영역을 하단으로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해주고 그룹 원래 작업했었던 이 컴포지션 안에 들어와서 방금 변경했던 버튼 컴포지션을 탑 컴포지션 밑에다가 내려놓으면 두 개가 이렇게 한 덩어리의 글자 정글처럼 보이게 되겠습니다. 네, 오디오 정글 서브타이틀을 만들고 온라인을 이용해 정중앙에 위치시키고요. 그다음에 탑 컴포지션 더블 클릭해서 그 안에 들어가고 알파벳을 선택해주고 P를 눌러서 키를 하나 만든 다음에 한 15프레임 정도 10프레임 정도 위치를 이동을 시켜준 다음에 키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포지션 애니메이션이 지금 위에서 밑으로 들어가게 했고 F9를 눌러서 이진값을 준 다음 벨로시티 그래프에 들어가서 지금 같은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주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애니메이션이 포지션 되겠죠. 15는 너무 짧아서 20프레임 정도로 약간 시간을 늘려주고요.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램프 리뷰를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네, 아까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버튼 컴포지션으로 내려가서 역시 P를 눌러준 다음에 포지션 키를 하나 만들어주고 네, 20프레임 위치로 이동을 해서 키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첫 번째 키를 선택해서 포지션의 값을 Y 값을 밑으로 살짝 쿵 내려주면 이 정도 네, 글자를 가릴 수 있을 만큼 내려주고 네, 두 키를 선택한 다음에 F9를 눌러서 이진 값을 주고 네, 이렇게 포지션 애니메이션 일어나는 걸 확인하고요. 벨로시티 그래프에 이동을 해서 그래프 형태를 또 이렇게 해서 다이나믹하게 바꿔줍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역시 영상의 느낌을 확인해주고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는 이 컴포지션으로 이동을 해서요. 탑과 바텀 컴포지션의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지 스페이스바 눌러서 확인합니다. 네, 20프레임 정도 위치 이동을 해서 탑과 버튼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시점이죠. 이 위치에 이동을 해서 탑과 버튼을 같이 선택한 다음 역시 포지션 P를 눌러서 키를 하나 만들어주고 약간 뒤로 보낸 다음 탑 컴포지션 선택을 해주고 탑의 Y 값을 서브 타이틀의 위쪽 부분에 버튼의 Y 값을 역시 서브 타이틀 오디오 정글의 아랫부분에 이렇게 위치시켜줍니다. 네. 잠깐 눈을 꺼서 밑에 있는 이 영상은 잠깐 안 보이게 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더니 네, 위치가 이동되면서 애니메이션이 전글이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스페이스바를 여러 번 눌러서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속도감이 안정적인지. 네, 그 다음에 탑과 버튼 컴프를 같이 선택을 해주고 계속 확인을 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여러 번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네, 이번엔 서브 타이틀인 오디오 정글 타이틀나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고 이 부분도 안 보였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쉐입 툴로 사각형 렉탱글로 쉐입 툴을 하나 가려주게 만들어주고 요 녀석도 알파맷으로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알파맷 세 번째 알파맷이죠. 세 번째 알파맷으로 이름을 변경해주고 텍스트를 선택해준 다음에 오른쪽에 트랙맨 영역에 가서 알파맷 선택해주면 이렇게 마스크가 생성이 됐고 알파벳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역시 스케일 S를 눌러서 키를 하나 만들어주고 링크를 풀어서 Y축만 움직일 거거든요. 그다음에 키 하나 만들어주고 네, 스케일 지금 100% 앞쪽으로 좀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동을 해서 Y 값만 0% 그래서
Y축으로 이렇게 마스킹이 돼서 오디오 정글이 보여지게끔 알파벳 마스크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두 개의 키를 선택한 다음에 F9, F9를 눌러서 이진값을 주고 네, 움직임이 정글과 함께 자연스러운지 일단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굉장히 여러 번 타임 인디케이터와 스페이스바를 움직여서 속도감이나 텐션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네, 모든 레이어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테두리를 그릴 거라서 펜툴을 선택해주고 면색은 없애주고 선색만 남긴 상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패스로 누워있는 디귿자 형태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스트로크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이죠. 네, 그리고 얼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네, 얼라인 옵션을 패널을 이용해서 정중앙을 맞춰주고 역시 마음에 들지 않네 약간 위치 이동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라인 애니메이션 줄 거라서 이름을 라인으로 변경을 했고요. 라인 선택한 다음에 옵션에 가서 컨텐츠 영역에 애드를 클릭해주고 스트로크 애니메이션 줄 수 있는 트림 패스를 선택합니다. 트림 패스 옵션에 가서 엔드 키를 하나 만들어주고 0%에서 20프레임 위치 이동을 해서 20입니다. 20프레임 위치 이동을 해서 100%를 주면 스트로크가 없다가 보여지는 애니메이션이 나오겠죠.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모든 키 선택해주고 F9를 눌러서 이진값을 주고 벨로시티 그래프에 가서 그래프 형태를 이런 식으로 변경해 다이나믹한 속도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하나만 하면 안 되죠.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라인과 알파벳 3를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서 컴포지션으로 라인 언더바 탑이라고 이름을 주었고요. 그 컴포지션을 컨트롤 D를 눌러서 한 장 더 복사를 해주고 복사된 컴포지션에 R을 눌러서 180도 변경 앵글을 변경을 하면 하단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위치 이동을 잘해서 잘 붙여주고 두 개의 스트로크 애니메이션이 상하에서 같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탑 컴포지션 레이어 선택해주고 탑 라인과 라인 탑과 라인 탑 카피 컴포지션 선택을 해주고 두 개의 포지션 값을 이용을 해서 라인이 약간 상단에서 정중앙으로 내려오는 느낌의 포지션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F9를 눌러서 이진 값을 주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벨로시티 그래프 선택을 해서 역시 또 이런 형태로 다이나믹함을 만들어주고요. 네, 모든 레이어들은 영상을 제한 모든 레이어들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서 새로운 컴포인 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올 컴포지션은 컨트롤 D를 눌러서 듀플리케이트 한 장 더 복사를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타임에 가서 타임 리버스 레이어를 만들어서 네, 속도감이 달라지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반전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없던 글자가 그려진 글자가 나중에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컴포지션을 복제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반전을 시켜서 이렇게 속도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두 개의 올 컴포지션 다시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서 하나의 컴포로 묶어주고 묶어진 이 컴포지션은 전체 영상의 하단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스케일을 눌러서 네, 사이즈를 좀 줄여주고요.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위치시켜주면은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컨트롤 S를 눌러서 한번 세이브를 시켜주시고요. 세이브를 시켜주면 네, 네, 프리미어로 다시 넘어와 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에펙에서 만들어졌던 모든 부분들이 적용이 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이 잘 흘러가고 있고 네, 이번에는 엔딩 크레딧을 만들 거서 파일에 가서 뉴에 레거시 타이틀을 선택을 해주고 타이틀 창이 뜨게 되면 타입 툴을 이용을 해서 오디오 정글이라는 엔딩 타이틀을 입력해 줍니다. 엔딩 타이틀을 적용해도 되겠고 엔딩 크레딧을 올려도 상관이 없겠죠. 네, 그래서 엔딩 타이틀 중에 원하는 폰트를 선택해서 예쁘게 디자인을 해주고 네, 얼라인 센터 정중앙에 위치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창에 가면 타이틀이 만들어져 있고 그 타이틀을 타임라인 끝에다가 입력을 시켜주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필름룩 영상 편집을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